1281년 8월 일본 연안 10만 명의 몽골 전사가 물속에서 익사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신처럼 싸우던 기병들이 바다 앞에서는 수영도 못하는 평범한 인간이었거든요. 태풍이 몰아치자 4,400척의 배가 침몰했고 말을 타고 유라시아를 정복한 전사들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죠. 이게 몽골 제국의 진실이었습니다. 지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한 민족이 정작 바다 하나를 건너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몽골 제국의 경계선을 그은 건 칼이 아니라 환경이었거든요. 말이 풀을 먹을 수 있는 초원, 겨울에도 생존할 수 있는 땅, 기병이 달릴 수 있는 평원, 그 한계가 곧 제국의 한계였습니다. 오늘은 몽골 제국의 흥망을 기후와 지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겨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1211년 금나라 침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기후전쟁이었습니다. 금나라군은 겨울이 되면 보급선이 완전히 끊겼는데 몽골군은 시베리아에서 배운 생존 기술로 영하 30도에서 40도 사이의 추위 속에서도 식량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였냐면 금나라군이 겨울에는 전투를 포기하고 성 안에 틀어박혀 있을 때 몽골군은 얼어붙은 강을 고속도로처럼 사용하며 공격했다는 겁니다. 1211년부터 1215년까지 4년 동안 몽골은 금나라 북부 대부분을 정복했는데 거의 모든 주요 전투가 겨울에 벌어졌습니다. 금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계절이 가장 위험한 계절이 된 거죠. 몽골군은 눈 덮인 들판에서도 야생 동물을 사냥하고 얼어붙은 땅을 파서 뿌리 채소를 찾아냈으며 말에게 먹일 사료조차 눈 속에 묻힌 마른 풀을 찾아내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1237년 러시아 침공도 똑같은 전략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러시아의 겨울은 천연 방어막이었죠.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이 겨울 때문에 패배했거든요. 하지만 몽골에게 러시아 겨울은 방어막이 아니라 공격로였습니다. 1237년부터 1240년까지 겨우 3년 만에 러시아 대부분을 정복했는데 주요 도시들이 모두 겨울에 함락됐습니다. 얼어붙은 볼가강을 건너 도시를 포위하고 눈 덮인 들판을 말을 타고 이동하며 적군을 포위했죠. 1242년에는 헝가리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해 4월 몽골군은 헝가리 인구의 절반가량을 학살했는데 이게 유럽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거든요. 유럽의 기사들은 몽골 기병을 상대로 거의 무력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뒤를 돌아 화살을 쏘는 기술, 이른바 파르티안 샷을 유럽 기사든 따라할 수 없었거든요. 몽골 복합궁의 사정거리는 300m에서 400m였는데 유럽 석궁은 100m 정도였습니다. 유럽군이 몽골군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화살 세례를 받아 쓰러졌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강했던 몽골이 왜 서유럽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1242년 귀위크칸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군대가 철수했다는 게 공식 설명이지만 진짜 이유는 지리였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 넘어 서유럽은 숲과 습지 그리고 산맥으로 가득했거든요. 몽골 기병이 제대로 기동할 수 없는 지형이었죠. 프랑스와 독일의 울창한 숲속에서는 말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며 적을 포위하는 전술이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서유럽의 수많은 강과 습지는 말의 발굽을 빠뜨리는 함정이었죠. 이제 초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대했던 몽골 제국은 킵차크 칸국과 일칸국, 차카타이 칸국 등으로 분열합니다. 빠르게 붕괴된 일칸국에 비해 킵차크 칸국이 300년 가까이 지속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남러시아 초원이 몽골 초원과 거의 똑같은 환경이었거든요. 드넓은 평원, 사계절 내내 자라는 풀, 말과 양을 키우기 완벽한 조건이었죠. 킵차크 칸국의 영토는 약 600만 제곱킬로미터였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유목에 적합한 초원이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여기서 고향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었죠. 반면 일칸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페르시아 영토의 90%가량이 사막이나 산악지대였거든요. 바그다드는 강가에 위치한 사막 도시였는데 유목민이 호드를 이끌고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하루에 20kg에서 25kg의 풀을 먹어야 하는데 사막에는 풀이 자라지 않죠. 몽골 호드는 수백 마리, 때로는 수천 마리의 말을 거느렸는데 이들을 먹일 목초지가 페르시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256년 일칸국이 세워졌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국의 중요한 도시들 대부분이 사막지대에 있었거든요. 바그다드, 이스파한, 시라즈 같은 도시들은 모두 강가나 오아시스 주변에 위치했지만 그 주변은 사막이었죠. 몽골 호드가 이런 도시를 지배하려면 근처에 머물러야 하는데 말을 먹일 풀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죠. 비옥한 초원지대에 머물면서 도시가 반란을 일으킬 위험을 감수하거나 사막 근처로 이동해서 말과 가축이 굶어 죽는 걸 지켜보거나 1316년 큰 가뭄이 일칸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초원마저 말라버렸고 몽골 호드들은 서로 남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죠. 이게 일칸국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1335년 흑사병이 일칸국을 휩쓸었을 때 제국은 이미 환경적 한계에 부딪혀 있었거든요. 흑사병은 마지막 일격에 불과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원나라는 정반대 방식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쿠빌라이 칸은 1267년 베이징에 정착하면서 유목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중국 북부에는 초원이 있었지만 남부는 논과 운하로 가득했거든요. 말이 달릴 수 없는 지형이었죠. 쿠빌라이가 남송을 정복하고 중국 전체를 통치하려면 중국식 통치 방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271년 국호를 원나라로 바꾼 건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몽골 제국이 아니라 중국 왕조가 된 겁니다. 1307년이 되자 중국 관료제가 몽골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몽골인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한쪽은 도시로 이주해 중국인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몽골 초원에 남아 유목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1368년 주원장이 이끄는 반란군이 베이징을 포위했을 때 원나라 조정은 싸우지 않고 그냥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몽골인이 아니었거든요. 중국 황제였던 그들에게 몽골 초원은 낯선 땅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이제 바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74년과 1281년 쿠빌라이 칸은 일본을 침공했는데 두 번 모두 태풍에 패배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태풍을 가미카제, 즉 신의 바람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건 운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유목민은 해양 기상학을 모르거든요. 8월과 9월은 동아시아 태풍 시즌인데 몽골군은 이 시기에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경고했지만 몽골 장군들은 무시했죠. 1274년 첫 번째 침공 때 몽골군은 약 900척의 배와 4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규모만 보면 엄청난 함대였는데 문제는 몽골인 대부분이 배를 타본 적이 없다는 거였죠. 멀미로 고생하는 기병들이 일본에 상륙해서 제대로 싸울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태풍이 오자 배들이 침몰하기 시작했는데 몽골 전사들은 수영을 못했거든요. 초원에서는 수영할 일이 없으니까요. 1281년 두 번째 침공은 규모가 더 컸습니다. 약 4,400척의 배와 14만 명의 병력이었는데 이번에도 8월에 태풍이 왔습니다. 함대의 절반 이상이 침몰했고 10만 명가량이 익사했죠. 이게 몽골 역사상 최악의 패배였습니다. 육지에서는 무적이던 몽골군이 바다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던 겁니다. 일본 침공 실패는 몽골 확장의 물리적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초원에서 무적이던 기병은 바다를 건널 수 없었죠. 이건 원나라에게도 적용됐습니다. 중국 남부의 노는 말이 달릴 수 없는 지형이었거든요. 물에 빠진 말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진흙탕에서는 기동력을 잃습니다. 1279년 남송을 완전히 정복했지만 원나라는 남중국을 제대로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맞지 않았거든요. 1266년 제국이 분열한 건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리가 강요한 선택이었죠. 각 한국은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킵차크 칸국은 초원, 차가타이 칸국은 중앙아시아 스텝지대, 일칸국은 사막과 산악, 원나라는 농경지였습니다. 하나의 유목문화로 4개의 생태계를 통치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킵차크 칸국을 보면 이 논리가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1480년까지 거의 250년 가까이 지속됐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환경이 몽골과 똑같았거든요. 몽골인들은 고향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었고 유목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반면 일칸국은 1335년 겨우 8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환경이 맞지 않았거든요. 차가타이 칸국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중앙아시아에는 초원도 있었지만 사막도 많았죠.
1500년대 후반까지 버텼는데 이건 환경이 어느 정도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1600년대 초반에 붕괴했죠. 총과 대포의 시대가 오면서 기병의 우위가 사라졌거든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6세기에 무굴 제국을 세운 바부르는 차가타이 칸국 출신이었는데 그가 인도를 정복한 이유가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에서는 대제국을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1526년 인도로 이동한 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인도에 정착하자마자 그들도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게 됐습니다. 몽골 제국의 흥망은 인간 의지의 승리가 아니라 환경 적응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칭기스칸은 초원을 정복했지만 사막과 바다와 숲과 노는 정복하지 못했죠. 제국의 진짜 경계선은 정치적 합의나 군사적 패배로 그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풀을 먹을 수 있는 초원의 끝에서 자연스럽게 그어졌죠. 2026년 현재 몽골의 인구는 약 340만 명인데 여전히 상당수가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800년 전 칭기스칸이 살던 바로 그 초원이거든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생활 방식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쓰지만 지리가 편집한다는 걸 몽골 제국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습니다.